한국은 애들까지 진짜 왜 이래? 여기 리야드의 한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결과를 듣고 참가한 84개국 327명의 학생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했던 한 여학생이 메일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생 레이첼이에요. 화학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시는데 그 영향인지 저도 어릴 적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매일 밤 늦게까지 화학 문제를 풀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죠. 왜냐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해 메달을 따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 대회는 각 나라에 대표되는 학생 오직 4명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국 대표가 되기 위해 3년 동안 매일 4시간 이상 화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화학 실험실로 달려가 추가 실험을 하고 밤늦게까지 화학 문제집을 풀었어요. 게다가 주말에는 부모님을 따라 대학 도서관에서 대학 수준의 화학 서적을 독파하며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영국 대표를 선발하는 시험을 앞두고 제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위해 열정적으로 해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라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어요. 공부하면서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죠. 영국 대표 선발전에서도 할머니는 시험장 앞까지 저를 배웅해 주시며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고 오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할머니의 응원 덕분인지 시험 내내 차분하게 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영국 대표로 선발되어 56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 주셨죠. 어느 나라에서 참여하나 합격자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제 눈에 거슬리는 나라가 한 곳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참여를 하나 싶었죠.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 엠마가 작년에 한국의 잼버리 대회를 다녀왔거든요. 잼버리 대회는 참가비만 150만 원 정도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참 전부터 설레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엠마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제게 연락을 한 적도 있었어요. 도착 첫날부터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더운 날씨에 그늘이 부족한 것도 힘들어 했었어요. 이때 많은 참가자들이 열사병으로 고생했는데 엠마도 며칠 동안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렸죠. 여름이라 100번 양보해 날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캠프장 내에 의료시설이 부족했고 응급 상황 시 대처 방안도 명확하지 않았대요. 중간에 불만이 많았던 참가자들은 중도 귀국하기도 했는데 엠마도 그때 귀국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큰일 나겠다며 그냥 돌아오라고 했지만 엠마는 한국 친구들은 정말 좋다며 조금 더 버티겠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마지막엔 엠마가 보고 싶었던 K-팝 공연도 보고 만족했다고 했지만 멀리 영국에서 지켜본 잼버리 모습은 영 엉망이라 한국에선 무슨 국제대회를 그렇게 치르나 싶어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라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아무튼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매일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어요. 어느덧 대회가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떠나기 전에 저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나 할머니는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고 부모님과 함께 떠나기보단 오히려 할머니와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장시간 비행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국 대표 학생으로 참가하는 거니 품위를 잃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오라고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리야드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 내내 읽었던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각국 대표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로 온 학생들이라 그런지 모두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러던 와중 한국 대표팀과 마주쳤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팀 친구들은 굉장히 조용했지만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대회 주최 측에선 각 학생들의 시차 적응과 대회 준비를 위해 초반 며칠간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게 배정된 실험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팀과 같은 실험실과 독서실을 사용해야 했거든요. 다른 나라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팀은 제겐 라이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실험실을 쓰게 되면 그 친구들의 전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별 기대 없이 실험실에 들어섰을 때 제 옆자리에 한국 학생이 제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 웃어 보였고 제가 할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전화가 한 통 왔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엄마의 전화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급히 영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셨다고 했죠.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아빠와 함께 영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할머니는 고모랑 함께 병원으로 갔고 아빠도 이제 가서 살펴보실 테니 지금은 시험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제가 이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와 통화를 끊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얼른 모의 실험을 시작했겠지만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여기에 앉아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고 짐을 챙겨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나가는데 옆자리에 민준이가 저를 힐끗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여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께서 항상 제게 해주시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장 큰 장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천천히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날 실험실에 갔고 옆자리의 민준이는 벌써 실험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도 꽤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험을 시작하려는데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실험 중 제가 실수로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민준이가 재빨리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다칠 수도 있었죠. 저는 민준이에게 고맙다고 얘기했고 민준이는 무슨 일이 있냐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처음 본 친구를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저는 그 눈빛에 감동을 받았죠. 저는 민준이에게 할머니의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저에겐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했죠.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민준이도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으셨다며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팀 친구들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고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민준이와 한국 친구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잼버리 사태 때문에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가득했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달랐어요. 마음 따뜻한 한국 친구들 덕분에 저는 다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친구들의 학습법에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 친구들은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토론하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 친구들과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놀라운 실력을 지켜보면서
이 친구들이 대회를 휩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대회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면서 저희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서로를 응원했어요. 제가 시험 칠 때마다 할머니가 응원해 주셨는데 그걸 친구들이 대신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제게 무언가를 하나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건 코팅해 놓은 네잎 클로버였어요. 이건 부적인데 자기는 워낙 이런 물건들이 많아 제게 하나 준다고 했어요. 이번 시험을 꼭 잘 쳐서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저는 비록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준이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네잎 클로버를 받아드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그동안 민준이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민준이가 알려준 접근 방식을 기억하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시험을 치르는 내내 저는 혼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 시간에 걸친 시험이 끝나고 모든 걸 쏟아붓고는 녹초가 되어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미 한국 친구들은 다 끝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신나게 놀자며 가방 놔두고 리야드 시내로 놀러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회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의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대회장에 모여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죠.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고 장려부터 차례로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바로 한국팀 친구의 이름이 불렸어요. 다음은 동메달 차례였는데 이번에도 한국팀 친구의 이름이 불렸죠. 저는 제 이름도 불리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동메달 명단이 끝나도록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혹시나 한편으로는 은메달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은메달 발표가 시작되었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은메달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과 한국팀 친구가 같이 불렸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은메달을 받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옆에 있던 민준이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친구들은 활짝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민준이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 저는 민준이라면 금메달을 받을 거라 확신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어요. 지금 한국팀 친구들 4명 중 3명이 모두 수상을 했는데 혹시나 민준이만 못 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곧이어 금메달 발표가 시작되었고 민준이의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한국팀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어요. 참가국의 학생들이 모두 수상을 하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잠깐이나마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는 모두 서로 축하해주며 기뻐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위독하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얼른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달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저는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며 민준이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회를 통해 은메달보다 더 값진 친구가 생겼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런데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의 결과 발표 직후 축하와 기쁨의 분위기가 가득했던 대회장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중국팀에서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중국팀은 한국팀에서 금은동메달의 장려까지 모두 휩쓸어간 게 의심스럽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대회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참가자와 관계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팀 친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중국팀은 증거도 있다며 증거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곤 모든 팀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저는 영국팀의 일원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중국팀 대표는
한국팀의 수상 결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한국팀이 시험 전 문제를 미리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 사진은 민준이가 심사위원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장내가 술렁였어요. 사진에 찍힌 심사위원은 그때 당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민준 학생이 주워준 게 전부였다며 그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또한 민준이는 저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저는 저분이 심사위원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강력히 항변했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고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팀의 노력과 실력을 어떻게든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심사위원장이 각국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순서대로 의견을 말하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어요. 저는 대회 기간 동안 한국팀과 가까이에서 지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서로를 도우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제가 알게 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그간 한국 학생 대표들이 국제과학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온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팀의 성과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하나둘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대표는 한국과의 과학 교류 경험을 언급하며 제 주장을 지지했고 독일 대표도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 팀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한국팀의 시험지와 준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상황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 제안을 했어요. 한국팀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 자리에서 풀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사실 이 제안은 말도 안 되긴 했지만 한국 친구들이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제안에 많은 대표들이 호응했고 심사위원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결국 즉석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고 각국 대표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어요. 1시간의 준비 시간 후 한국팀은 즉석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었어요. 모든 대표들과 심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팀 학생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해답을 도출해 나갔어요. 2시간의 시험 시간이 끝나고 채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한국팀은 극도로 어려운 즉석 문제들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해냈고 오히려 모두 다 금메달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완벽한 답안을 내놓았어요. 한국팀은 모두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보여줬고 각각 높은 수준의 화학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결과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팀을 포함한 모든 대표들이 한국팀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사위원장은 한국팀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선언했고 이번 수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어요. 오히려 모두에게 금메달이 돌아가지 않은 게 의아한 결과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중국 대표팀에게는 다음 대회에서 이의제기권을 박탈하는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국팀 친구들이 저에게 달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너희라면 분명히 잘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얘기했고 다들 즐거워했어요. 이 사건 이후 대회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한국팀에게 축하와 존경의 말을 전했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며 서로의 학습 방법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곧 병원에서 퇴원할 것 같다고 많이 나아지셨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할머니께 은메달 소식을 전해드리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대회를 끝까지 치러낸 것과 제가 좋은 성적을 얻은 것 둘 다 너무 값지다고 하셨죠. 그렇게 대회도 다 마무리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오라고 했고 저희는 SNS 주소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간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죠.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엄마는 제게 짧은 대회 기간 동안 제가 부쩍 큰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좋은 친구를 만난 덕분인 것 같다고 했죠. 엄마는 은메달도 땄겠다, 제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셨고 고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바로 대답하자마자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선물로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살짝 고민하시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다음 주에 가고 싶다고 했고 엄마는 바로 비행기 표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민준이에게 다음 주에 한국에 간다고 놀러 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자 민준이도 깜짝 놀라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하고 웃으며 좋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리야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할머니께 달려가 메달을 자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다시 그대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와 한국 친구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이렇게 금방 만날 줄은 몰랐다며 그래도 너무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나눴죠.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민준이는 제게 뭘 제일 해보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한국 학교가 궁금하다고 얘기했어요. 민준이는 지난주에 선생님께 허락을 받았고 오늘 하루 체험해도 좋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에 놀랐어요. 민준이의 설명으로 이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업 시간이었는데도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화학 수업 시간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데도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한국 영재로 대회에 나온 친구들 뿐만 아니라 더 대단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다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민준이와 급식실로 이동했어요. 한국 학교 견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단연 학교 급식이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학교 식당으로 안내했을 때 저는 어디선가 나는 냄새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다양한 반찬들과 메인 요리에 신선해 보이는 과일까지 식단의 구성이 무척 알차 보였어요. 민준이는 이 모든 메뉴가 영양사 선생님의 꼼꼼한 계획 하에 준비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급식을 받았고 식판에 담긴 음식들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국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 맛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반찬들도 하나하나 맛있었어요. 특히 처음 먹어보는 김치는 독특한 맛이 있었지만 씹을수록 아삭한 맛에 금세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은 이 모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이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국이 한국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구나 싶었어요. 영국은 이렇게 다채롭게 제공되지도 않을 뿐더러 급식의 질과 양이 떨어져 학교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챙겨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학생들은 이런 급식을 매일 먹고 있다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영국에도 이런 한국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민준이 집에 초대받아 식사도 대접받고 경복궁도 다녀왔어요. 정말 재미있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죠. 제가 잼버리 얘기만 듣고 한국에 대해 아예 몰랐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다음엔 민준이를 영국에 초대할 예정인데
그때 바나나 우유를 잔뜩 사오라고 시켜뒀어요.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에 대해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레이첼 양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잼버리 때 뉴스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 그때 기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영재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다닌다니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